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저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지금 날씨가 아주 오락가락하면서 지구가 진짜 아픈가 봐 하는 그런 체감이 되는 여름입니다. 맞아. 음, 이게 또 습도가 또 엄청 높다가 또 더위도 강력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건강 관리도 쉽지 않은 시기일 텐데 하나님은 잘 지내셨나요? 음. 저희는 이제 학기 말이 마무리하는 시즌이거든요. 음. 그래서 회식이 잦아요.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회포를 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회식이 잦아가지고 건강 관리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이 시즌에 굉장히 과식과 과음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뭐 잘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음. 근데 제가 이 회식 시즌에 좀 느낀 게 있는데요. 저는 맥주를 좋아하는데 이제 맥주를 배불러서 못 먹겠는 거예요. 음.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나이가 들고 하면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막 이렇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그럴 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맥주가 배불러서 맥주를 양껏 먹지 못하는 게 너무 네 슬퍼 가지고 '주종을 좀 바꿔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 중인 요즘이었습니다. 음.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또 팬님은 어떻게 네. 도수가 높지 않은 맥주가 많다 보니까 음 좋습니다. 맞아요. 맥주는 또 꼴깍꼴깍하는 맛이 있는데 그게 약간 아쉬웠습니다. 음. 음. 팬님은 어떻게 한 주 잘 지냈나요? 아직도 통영인가요? 저는 이제 올라왔고요. 다른 또 일을 하기 위해. 음. 어, 몇 주 동안 통영에 머무르다가 이제 집으로 올라온 지 한 3일 정도가 됐는데, 음. 북토크가 있어서 좀 올라오기도 했고, 뭐, 음. 이제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끝났겠지만, 북페어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 책회 준비도 좀 해야 하고, 뭐 음.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면서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음. 좀 선선하게 통영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쪽이 더울 거라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이제 바닷가라 그런지 좀 선선한 시간을 보내다가 아주 수도권에 오자마자 굉장히 덥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막 이런 널뛰는 날씨를 압축적으로 음. 경험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우 진짜 날씨가 진짜 정말 지구가 아픈 게 맞나 봅니다. 음. 음. 네, 방금 또 이야기를 나눴던 도시인 통영이 오늘 토크토랑에서 다룰 장소인데요. 음. 토크토랑의 여름방학 특집 네 번째 도시입니다. 음. 강릉과 전주 그리고 공주를 지나서 오늘은 통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토크토랑에서도 뭐 하나님과 같이 통영 이야기를 좀 종종 하면서 이제 통영에 있었던 근황을 전했는데 저는 통영 여행 에세이를 지금 쓰고 있어서 통영에 길게 좀 머물렀어요. 보통 여행하시는 기간에 비해. 음. 그 전에도 사실 통영을 몇 번 다녀왔었지만 이번에 굉장히 매력을 또 크게 느끼게 돼서 이 오래 체류하면서 느낀 통영을 꼭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통영으로 잡았습니다. 매력이 넘치는 통영의 온나라는 이름을 정했는데요. 음. 이 통영에 온나라는 게 사투리로 통영에 와라, 오세요.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음. 통영의 그 공식적인 관광 블로그 이름이 통영에 온나이기도 해요. 음. 그래서 이게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리고 통영에 온나는 저희 제목에 제가 써놨다시피 그 애자를 또 조사가 아닌 사랑의 애자를 쓰고 있어서 좀 이 음.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접목을 해봤습니다. 음, 이름 진짜 정말 센스 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뭔가 왠지 통영이랑 사랑에 빠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이름입니다. 뭔가 사투리니까 친근하기도 하죠. 약간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아마 못 살리겠지만 통영에 온나 이런 느낌이겠죠. 네. 아, 통영하면은 저도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오늘도 기대됩니다. 저희가 몇 주째 요 시리즈 하고 있는데 뭔가 말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음. 여러분도 그런 기분이 드시길 바라며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멍게 비빔밥이에요. 음, 통영이 사실 해산물의 도시잖아요. 그쵸. 실제로 통영에 사시는 분들이나 자주 가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재료의 품질이 아예 다른 그런 음, 곳이기도 합니다. 음,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는 워낙 많은데, 이게 통영이 진짜 좋은 해산물들을 만날 수 있는 도시로 유명하더라고요. 음, 그 중에서 멍게 비빔밥을 골라온 이유는 굴과 함께 멍게가 통영을 대표하는 해산물이기 때문인데요. 또 지금 이제 여름방학 특집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굴보다는 여름에 좀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그 멍게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음, 멍게 비빔밥은 그 멍게 특유의 향, 바다 맛,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비빔밥인데, 멍게 자체가 좀 향도 강하고 식감이 독특하니까 처음에 낯설 수도 있지만, 통영에서 갓 잡은 그 싱싱한 멍게로 먹으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음. 바다를 담았다라는 음식에 가장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 저는 멍게를 별로 좋아하지 않긴 하거든요. 음, 근데 바다를 먹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그 샌님의 표현이 그래도 조금 궁금하게 만드는 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멍게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통영의 멍게 비빔밥이 아주 아주 유명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음, 저는 생멍게 생긴 게 되게 진입 장벽인데 음, 그래도 약간 이거를 비빔밥으로 했다는 소리는 걔를 다 잘라 놨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멍게 좀 회처럼? 네. 그렇겠죠? 그랬을 테니 그런 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미끌미끌하고 쫄깃한 식감이 맞나요? 조금 오독오독한 식감. 오독오독한 식감이구나. 그쵸. 저는 그 식감도 약간 별로여서 근데 음, 또 샌님이 "갓 잡은 싱싱한 멍게로 먹으면 다르다."라고 했으니 한번 통영에 가면 꼭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샌님 계실 때 통영도 가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시간이 안 되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가서 샌님이 멍게 비빔밥을 시켜서 저는 한 입 먹어보는 걸로 시작을 좀 해보는 걸로 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원래 음. 멍게를 안 먹었어요. 아, 그래요? 원래 예전에 어딘가에서 시도했다가 이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가서 먹어보고 완전 빠져서 뭐 돌멍게도 먹고 멍게도 먹고 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도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 봐야겠어요. 네. 네, 이 싱싱함, 통영의 멍게 비빔밥에 곁들이는 술은 통영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막걸리 중 하나인 건축가가 빚은 막걸리를 추천하고 싶어요. 음,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음, 음. 예, 야소주반이라는 통영의 야속골이라는 마을에 있는 정말 멋진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술인데요. 음. 실제로 그 이름 그대로 건축가로 일을 하시던 분이 이제 통영에 가셔서 공간도 지으시고 거기서 이제 전통주를 양조를 하고 계신 곳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셰프님이 매일 시장에서 제철 재료를 골라와서 이렇게 한상 코스로 맛김 차림으로 내주시는 이 아, 음식도 정말 맛있고
근데 이 술만 보더라도 사실 너무 매력적이었던 곳입니다. 음. 건축가, 그다음에 술 빚는 사람, 요 두 개 직업은 두 개 다 전부 다 저의 로망 직업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름을 딱 듣자마자 왠지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은 술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음. 이게 막걸리 같은 경우는 단맛이 강하지 않아요. 사실상 좀 단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아예 단맛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어. 그런데 대신 이제 그 쌀의 향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지고 탄산도 많아서 그 복순도가 같은 것처럼 이 샴페인처럼 기포가 굉장히 많이 음. 나오는 그런 막걸리라 그렇게 즐기기가 좀 좋았고 막걸리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탄산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바다에서 나온 식재료들이랑 정말 잘 어울려서 멍게 비빔밥이랑 먹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서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음. 저는 새님이 웬일로 막걸리를 추천했다 했는데 막걸리인데 달지 않아서 새님 입맛을 음. 사로잡았군요. 네. 어 저는 막걸리는 약간 대부분 밀키한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님이 약간 청량한이라는 수식어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들으니 뭔가 맛이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청영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그 식당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술이란 점도 저는 이 술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음. 통영 가면 꼭 먹어야지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그런 술인 것 같습니다. 식당도 되게 맛있다고 하니까 저도 지도에 꼭 발표 지금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여기가 사실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되기는 하는데 저는 꼭 음. 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통영의 싱싱한 음식과 먹어야 이 술의 진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 하나님은 좀 단맛이 나는 술들을 좀 좋아하시니까 여기가 음. 막걸리 말고 약주랑 아. 과하주도 있거든요. 아. 아. 과하주가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할 스타일이었어요. 맞아요. 아니 그렇네요. 꼭 가야겠네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주란 얘기를 듣는 순간 '아 거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네, 좋습니다. 이 멍게 비빔밥과 이 건축가가 빚은 막걸리, 요것만으로도 또 통영 꼬시기에 한 명 제가 성공한 느낌인데, 메인으로 통영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조금 앞선 세 개의 도시와 다르게 통영하면 좀 뭐가 떠오르는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가봤는지 이걸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음. 지금까지의 세 도시는 전하 하나님에게 굉장히 익숙한 도시였는데 음. 통영이 하나님한테도 익숙한가? 라는 게 좀 저는 궁금했거든요. 하나님 음. 통영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긴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가보기만 했다라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 저희 토크토랑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야심차게 혼자 즐기는 여름 휴가를 굉장히 오랜만에 통영으로 음, 목적지를 잡고 또 통영에 또 맛있는 술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음, '그런 데를 다 돌아야지.'라고 하는 포부를 갖고 혼자 차를 몰고 제가 사는 곳에 통영까지 한 4 시간 반에서 5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휴게소 들리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음, 다시 5 시간쯤에 대장정으로 통영에 갔는데 숙소를 체크인하자마자 약간 몸이 으슬으슬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뭔가 저녁도 못 먹고 제대로 못 먹고 밤새 열이 진짜 펄펄 나는데 이 열이 나는 폼새가 '이거는 반드시 코로나다.' 저는 그전까지는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었는데 이 음, 열이 이렇게 펄펄 끓는 거 보니 '이건 코로나다.' 싶은 거예요 스스로. 음, 그래서 다음날 진짜 잠을 거의 못 자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새벽에 펄펄 나는 이마에 물수건으로 이렇게 적셔 가지고 열을 내려가면서 다시 5 시간을 운전해서 이제 제가 사는 지역으로 올라왔다는 정말 아, 찍먹밖에 못했다는 그 슬픈 이야기. 네. 음, 그 장소가 바로 통영입니다. 네. 음, 제가 그때
그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몸이 진짜 안 좋아서 한 주 샌님이 아마 혼자 녹음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음, 그렇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 사실 시작하면서부터 그 혼자 떠나는 여름휴가 이 음, 얘기를 시작하자마자 떠올랐어요. 거기가 통영이었구나. 맞아요. 음. 사실 물어보면서도 분명히 한 번 갔다 왔던 것 같은데 뭔가 갔다 와서 어디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의문이었거든요. 그럼요. 음, 그렇죠. 다 이유가 있었죠. 음, 그러네요. 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아픈 추억이 있는, 실제로 아픈 추억이 있는 맞아요. 곳이 어, 통영일 텐데, 어, 일반적으로 통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아마 한국의 나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실제로 통영에 가보면 그 나폴리가 상호에 있는 가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음, 가방도 있고, 뭐, 숙소도 어,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그리고 이 수식어 외에는 굴이 좀 유명하죠. 뭐, 멍게와 함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 외에 또 뭐가 있지?를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단, 음, 통영이 워낙 남쪽 끝에 있다 보니까 좀 수도권에서 워낙 멀어서 의외로 안 가본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멀다라는 점이, 큰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저는 특히 그 약간 통영이 바닷가지만 시골, 이렇게 시골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굉장히 먼 데인데 시간을 그래서 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들여서 갔는데 볼 게 뭔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통영 한 군데만 가시는 분들보다는 뭔가 음, 통영을 뭐 여수랑 혹은 뭐 남해 뭐 혹은 거제 이런 식으로 묶어서 많이들 가보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음, 가시는 분들은. 음, 실제로 저도 통영 단독으로 가봐야지라고 싶었던 이유가 가족 여행으로 남해에 갔을 때 약간 잠깐 들렸던 그 통영이 아마 좋아서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이 통영에 여행을 많이 안 가본 사람들이 많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음,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음, 확실히 진짜 좀 멀죠. 통영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통영 많이 가셨을 것 같고, 그렇지 맞아요. 않다면 좀 멀고, 음, 그리고 또 동시에 볼 게 별로 없지 않냐, 할 게 없지 않냐, 이런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많이들 뭐 있는지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이게 진짜 거리의 장벽,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것 음, 때문인지, 아니면 음, 사람들이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아서 그 거리의 장벽을 뛰어넘을 만큼의 유인이 없는 건지, 약간 그렇게 음, 의문이 좀 있었던 통영인데요. 음, 제가 책도 쓰기로 하고, 또 이번 에피소드를 통영으로 잡은 만큼 뭔가 음. 추천하는 이유 당연히 저한테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는 통영 별로 볼 게 없지라는 말에 완전 반대거든요. 거의 통영 사람이 된 것처럼 막, 아니,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어,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통영? 뭐가 있지? 왜 추천하는 걸까? 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통영 영업을 한번 해보자면, 음, 저는 가장 큰 이유로는 통영이 진짜 다양한 테마로 즐길 만한 것들이 되게 면이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음, 보통 저희가 여행지를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자연 풍경이 좋다든지, 음식이 되게 좋다든지, 아니면 뭐 역사 유적지가 많다든지, 뭐 문화예술을 음, 즐기기 좋다든지, 약간 이런 대표적인 하나의 기둥 같은 테마가 있는데, 전 음. 통영이 방금 언급한 모든 게 다 좋은 도시였어요. 도시더라고요. 오, 약간 그래서 인간으로 따지면 한때 유행했던 그 육각형 인간 같은 그런 오, 여행지가 아닌가. 그 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차차 하나씩 좀 어, 풀어볼 텐데, 음, 하나님이 지금
조금 길게 경험하진 못하셨지만, 통영의 네. 매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이제 저는 이제 통영을 실은 별로 그렇게 이렇게 가보진 못했지만, 아니, 가보기만 했지만, 이제 통영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치를 좀 해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데서 느꼈던 점을 생각하면, 샌님이 통영의 그 모든 게 좋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거의 최상급의 칭찬을 하셨는데, 거기에 공감을 해도 되는 입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좋아 보였다 정도로 공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음, 어, 제가 특히 통영에서 좋아 보였던 점은 뭔가 통영이 저는 실은 바다, 자연경관 그런 게 좀 예쁜 시골이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실은 그것보다 의외로 되게 힙하다라고 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 되게 유명한 그 국제음악당도 통영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샌님이 여행 시리즈 할 때 꼭 얘기하시는 독립서점도 꽤 많이 있고, 음, 그다음에 뭐 테마별로 있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숙소도 뭔가 시골하면 생각나는 그런 허름한 숙소 아니고 되게 유니크한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도 많고, 음, 저희 샌님과 저희가 좋아하는 술을 만드는 양조장? 도 많고 음, 뭔가 식당도 되게 이런 대도시나 이런 데서 좀 보기 힘든 약간 아기자기한 곳도 많고 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시골이겠죠.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그만큼이나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청년들이 되게 많은 느낌이었어요. 음, 뭔가 시골로 돌아온 청년들이 그 시골에 있는 자원을 10분 활용해서 나름대로 되게 멋있는 힙한 문화를 이루고 사는 그런 느낌. 그런 게 되게, 힙하다는 게 정말, 정말 말 그대로 힙하다고 느껴져서, 저도 꼭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가봐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는 그런 장소이긴 합니다. 음, 그렇네요. 맞아요. 저도 지내면서 느껴보니까, 이 멀리서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유독 그 통영의 로컬에서 머물면서 되게 도시에 애정을 가지고 브랜드나 공간을 키워나가는 그런 청년분들이 되게 많고, 맞아요. 뭐 그분들끼리의 관계도 되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서로 되게 아, 도와주는 분위기가 맞아. 있어서 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음, 음. 그리고 또 작년이나 최근 몇 년간 통영의 그 관광 쪽 부서에서는 이 통영에 온나라는 이름을 정한 것도 그렇고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좀 운영을 하고 있어서 되게 SNS로만 보면서 열일하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음, 특히 좀 여행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통영이 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것만 좀 잘 음. 써먹으려고 해도 막 한두 번 가는 걸로는 횟수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음, 뭔가 관광 부서가 열리라는 것도 굉장히 그 지역을 좋게 보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음. 되게 그냥 대충 잘 알려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콘텐츠로 올리기도 하고 오, 그런 게 조금 사람들 그냥 너도 나도 다 가는 그 천편일률적인 코스를 따라 여행하는 게 요즘은 사실 조금 유행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통영이 요즘 여행하기 되게 좋지 않나? 그런 색다른 곳에 대한 정보들이 많아져서 그런 생각이 좀 음. 들었습니다. 음. 그 색다른 곳에 대해서 샌님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네, 궁금합니다. 오늘 얘기가 기대됩니다. 음, 이제 토크토랑의 여름방학 특집에서 저희가 쭉 다뤄왔던 메인의 메인은 결국 음. 통영 가면 이거 하셔야 돼요. 이 즐길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이번에 제가 푹 빠진 통영의 매력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음. 바로 섬인데요.
음. 통영은 사실 옛날부터 섬 여행을 하기 되게 좋은 곳이고 섬 여행이 유명한 곳이기는 했었어요. 음. 한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곳이 통영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섬이 유인도가 44개 있고 그걸 포함해서 500개가 넘는 섬이 아. 있다고 해요, 통영에. 엄청 많네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개수만 많은 게 아니라 통영 전체 면적의 38%가 섬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아. 40% 정도가 섬인 거니까 어. 진짜 섬이 많고 그냥 섬이 그냥 벽지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통영의 일부라고 해야 되는 그런 어. 곳이고 이 섬이 통영에 더해주는 매력은 바다 풍경이 진짜 다양하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음. 이게 보통 바다가 있는 도시에 가면 앞으로 탁 트여 있는 바다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통영에서는 그 바다에 듬성듬성 섬이 계속 있고 약간 마치 산골짜기에서 겹겹이 산이 만드는 능선을 보는 것처럼 바다 위로 섬이 겹쳐지는 풍경들을 계속 볼 수 있거든요. 내륙에서 볼 음. 때도 그렇고 섬을 가기 위해서 여객선을 타고 이동할 때도 계속 섬에 따라서 풍경이 계속 달라지는 그런 게 음. 있어가지고 뭐 드라이브 하기에도 좋고 배 타기에도 좋고 되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게 또 통영의 되게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륙에 가까운 섬도 꽤 많이 있어가지고 또 이 각각의 섬의 매력이 다양하다 보니 섬여행, 뭐 유인도만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섬여행을 즐기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어요. 음. 저는 이번에 그래서 트레킹으로 유명한 섬들도 꽤 있어가지고 섬 트레킹도 좀 해보고 산에도 가보고 또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섬에서 조금 이르게 해수욕도 해보고 올라왔는데 너무 경험이 좋아서 본격적인 여름에 8월에 꼭 다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통영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8월에 통영에 갈 일정을 좀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쌤님이 통영에서 지내고 통영에 푹 빠졌군요. 네. 맞아요. 쌤님 얘기하신 것처럼 남해안 특히 그중에 통영이 진짜 육지에서 보는 그 섬이 떠 있는 광경이 진짜 너무 예쁘죠. 음, 그다음에 그 동해나 서해는 약간 망망대해가 많은데 근데 음, 그거랑은 정말 다른 매력인 것 같고 안 그래도 남해바다 색도 예쁜데 약간 그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떠 있는 섬들 굉장히 저는 되게 귀엽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섬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섬 트레킹 같은 거 진짜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섬마다 코스도 풍경도 다를 거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각 섬을 돌아다니 400 개나 있다고 하니까 각 섬을 돌아다니는 재미가 굉장히 40 개네요. 500 개가 음, 넘는 섬이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한 500개 정도 되는 그 섬을 돌아다니는 재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섬에 가 봐야지.'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꼭 가 보고 싶어졌어요. 뭔가 그 배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게 통영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내륙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서 숙소를 통영의 어느 지역에 잡으시더라도 섬으로 향하는 여객선 터미널에 가는 건 되게 가까워요. 음. 약간 말 그대로 그냥 도심에서 배를 바로 타는 느낌이라서 음. 그것도 되게 좋고 또 선착장이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이 제일 크지만 거기 한 곳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섬이라도 여러 군데에서 배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 어. 내 동선에 맞게 당일치기 섬여행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섬여행을 많이 즐기는 곳이다 보니까 그 차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좀 큰 여객선이 자주 운항을 하고 있어서 드라이브 하시려고 아예 차 가지고 들어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고 캠핑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예 장을 싹 봐가지고 섬으로 들어가시기도 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재밌겠어요. 음.
음. 저는 캠핑을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저는 차를 음. 가지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번에 어. 뭐 그런 경험도 좋을 것 같고, 또 여객선 말고 요트도 탈 수 있는 곳이 꽤 있어가지고, 요트로 섬에 음. 한번 다녀오기도 했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음. 굉장히 정말 유니크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그리고 또 통영하면 아까도 이제 저희가 해산물 얘기를 했는데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행 가가지고. 그럼요. 네네. 통영은 해산물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진짜 음. 유명하더라고요. 특히 이 음식 하시는 분들한테 통영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어. 이게 해산물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한데 품질이 진짜 비교가 안 되게 좋다는 말을 이제 음식 하시는 분들, 뭐 셰프님 이런 분들을 만날 일이 좀 있었는데 대체로 좀 많이들 하셨고, 음. 시장을 특히 그 현지인분들 다니는 시장을 가다 보면 음. 이렇게 저렴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저렴하기도 하고 또 쉽게 어. 시장에서 볼 수 없는 수산물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었어요. 음. 막 그런 성게알, 무슨 보라 성게알 이런 것도 전 시장에서 파는 거 처음 봤는데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저게 오. 저렇게 흔한 건가 했는데 아. 굉장히 귀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싸게 팔고 있는 네. 거였어요? 막 오. 헐통에 3만 원 이렇게 팔아가지고 저 오.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아.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에피타이저로 멍게 비빔밥을 얘기했지만 사실 음. 원래 저는 그 해물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독특한 모양의 생물들, 뭐 멍게, 해삼, 소라 이런 걸 다 안 좋아했거든요. 음. 바다 맛이 나거나 오독오독한 그런 것들을 음. 거의 다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통영에서 다시 한 번만 딱 시도를 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어. 신선하고 사실 이번에 통영에 와서 처음 먹게 된 게 너무 많아서 한 손에는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다양한 것들을 새롭게 먹어보게 됐습니다. 어. 이게 수도권이나 타지로는 아예 안 나가고 이 남해 쪽에서만 소비되는 독특한 식재료들도 꽤 있었고 고등어회 같은 건 사실 서울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게 됐지만 확실히 산지에서 먹는 건 다르구나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음. 그렇겠죠. 엄청 싱싱하겠죠? 네. 아예 음. 그냥 다른 생선 같았어요, 맛이. 궁금하네요. 네. 통영이 그리고 고등어랑 참치 양식에 성공을 해서 어. 통영에서 양식한 참치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궁금합니다. 네. 음. 궁금해지는 게 너무 많네요. 그리고 통영의 식문화, 미식 하면 다찌가 굉장히 유명하죠. 음. 네, 이 다찌가 결국 이제 술을 시키면 안주가 더 나온다,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결국 이거의 기반은 신선한 해산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가서 아. 처음 먹어봤는데, 그쵸. 음. 아침 시간에 시장을 좀 돌아다녀 보면 이 다찌 사장님들이 장 보시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음. 막 그날 제일 좋은 거, 그리고 그날 시장에 있는 거를 음. 가지고 상을 차려주시는 방식이라서 저 막 블로그에 봤는데 왜 이거 오늘은 없어요? 라는 얘기를 요즘 굉장히 외부인들이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아. 실제로 그냥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히려 음. 매일 고정적으로 나오는 곳은 현지인분들 아예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은 맛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기대치를 그렇네요. 맞추기 위해 상태가 좋지 않아도 뭐 맨날 나오는 거를 그냥 내는 거여가지고 음. 그래서 요런 진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다찌 한상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뭐 갈치나 전복같이 제주가 되게 유명한 그 수산물들도 사실 통영산이 되게 좋다라고 하시고 여름에는 제주도로 되게 많이 수출은 아니고 그 제주도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통영산 어. 수산물들이. 네네. 수요를 제주산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통영에서 많이 아. 내보낸다고 어. 하고 그 어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통영이. 아. 그래서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진짜 꼭 다녀오셔야 하는 곳이 통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음. 들고요. 제가 한 2, 3주 정도를 머물렀는데 고기를 메인으로 하는 식사를 딱 한 번, 한 끼 먹었을 만큼 해산물을 진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곳이었어요. 아, 샌님의 그 약간 통영에 대한 애정이 정말 뿜뿜하는 스피치였는데요. 아, 닷지 진짜 유명하다는 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 뭔가 그 가게만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죠. 술 한잔 하기에도 너무 좋고, 그 차원이 다른 싱싱한 해산물은 그 지역에 가야지만 맛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조금씩 이것저것 맛볼 수 있는 점이 다찌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매일매일 달라진다고 하니 뭔가 같은 가게에 여러 번 가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울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통영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 중에 해물뚝배기? 이게 되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거 꼭 먹어야지 하고 되게 벼르고 갔었거든요. 음, 어, 당연히 싱싱한 해산물들이 많으니까 해물뚝배기 잘하는 집도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냥, 그냥 정말 해물 넣고 양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싱싱한 해물이 맛을 다 해주는 거겠죠? 음. 음. 그래서 얼큰한 국물까지 하면 진짜 밥 한 그릇 뚝딱은 물론이고 술도 되게 술술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아, 꼭 먹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못 먹고 돌아와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다음에 꼭 가야 되겠네요. 맞아요. 다음에 꼭 갈 거예요. 네, 그리고 통영하면 사실 이순신 장군님의 손이 가장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도시이기도 하죠. 맞아요. 뭐, 사실상 그 이순신 장군님의 한산 대첩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이 아예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이미 끝났을 거다. 그 역사가. 아, 네, 일제강점기도 오지 않고 그냥 음, 끝났을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한산대첩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으로 평가받는다고 해요. 아하.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대첩이라는 게 그냥 사이즈가 큰 게 아니라 전황을 바꾼 전쟁을 대첩이라고 부르는데 아, 굉장히 큰 대첩 중에 하나로 한산대첩이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근데 그게 바로 통영의 한산도 앞바다에서 펼쳐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음, 그런 흔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 이순신공원에서도 그 바다를 볼 수 있고, 또 한산도에 가서 그 이순신 장군님의 그 유명한 시조, 한산도 달 음, 밝은 밤에 이렇게 그렇죠. 시작하는 그 시조의 배경이 되는 그 수루에 올라가서 풍경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음, 역사 여행으로도 굉장히 좋은 도시였고, 또 저는 좀 최근에 통영을 추천하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예술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음, 나나님이 국제음악당 또 이야기를 하셨지만, 뭐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이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예술가들이 정말 많았었고, 뭐 꼭 통영 출신이 아니더라도 통영에 와서 거기에 매력에 빠져서 이 통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남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런 음,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시면 정말 계속 가고 싶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음, 문학으로 보면 뭐 박경미 작가가 워낙 유명하시지만 그 외에 유치환 시인이나 김춘수 시인, 뭐 김상욱 시인 같은 분들의 시나 소설을 진짜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저기 엄청 잘 음, 이 시화를 잘 전시를 해놔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피카소로 불렸던 전형림 화가나 이중섭 화가의 그림도 버스 오, 정류장이나 보도블럭이나 이런 데 진짜 흔하게 보도블럭에 그 밟고 음, 다니는 길에도 막 그림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음, 진짜 많이 볼 수 있고 어, 한국보다 국제적으로 유명했던 윤희상 작곡가도 음, 독일에 머무르는 내내 통영을 좀 그리워하셨다고 하고요. 그 덕분에 음. 사실 국제음악당에서 국제음악제가 매년 봄에 열리고 있기도 합니다.
맞아요. 어, 그 백석 시인도 좋아하는 여성분을 따라서 통영을 몇 번 왔다가 그 맞아요. 이순신 장군을 모신 충녀회사 앞에서 울면서 시를 썼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시비들이 진짜 도시 곳곳에 있어서 음, 약간 통영의 도서관에 저는 갈 일이 있었는데 이 통영 음, 출신 예술가들이 직접 썼거나 아니면 그들을 다룬 책이 정말 많아요. 아예 서가 몇 개를 음, 할애해가지고 음, 놨을 만큼 예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뭐 생가를 가보시거나 작품에 나온 배경지를 둘러보시거나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엄청 예술적인 도시군요. 네, 맞아요. 오, 또 그러면은 몰랐던 일면인 것 같습니다. 음, 제가 가고 싶었던 통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이 하는 독특한 식당에 저는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음, 네, 지도에도 몇 군데 찍어놨었는데 그 매달 메뉴가 바뀌는 작은 일식집, 작은 음, 양식집이나 되게 안주를 실험적으로 만드는 술집, 뭐 이런 뭔가 다른 데서는 맛보기 힘든 음식들을 그 재료가 훌륭한 통영에서 만난다면 뭔가 그 맛으로 통영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꼭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식당은 가보지 않아서 언급은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 나중에 자신 있게 언급하려면 근 시일 내에 꼭 통영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겠네요. 음. 하나님이 그 좀 젊은 청년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문득 생각난 음, 게 되게 재밌는 굿즈 기념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저도 구경을 하러 갔었는데 그 음, 통영 아가씨 클럽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어, 되게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뭐지? 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었었는데 그냥 아가씨라는 단어와 클럽이란 단어가 같이 붙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좀 좋지 않은 업소로 오해하는 그렇죠. 분들도 어, 계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저희보다 훨씬 어린 정말 젊은 여성분들이 그 통영의 음, 이런저런 좋은 것들을 좀 알리고 싶어서 그냥 한번 재밌게 음,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뉴욕 I love 뉴욕 로고가 굉장히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동상도 음, 많고. 맞아요. 그걸 좀 패러디해서 그 하트를 굴 두 개가 펼쳐진 걸로 하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불랑해 티셔츠를 I love 통영 어, 이렇게 해가지고 불랑해 어, 티셔츠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다양한 좀 재밌는 티셔츠들을 마치 그 수산물처럼 스티로폼 위에 불만 딱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랩으로 어, 어, 바코드까지 딱 해가지고 어, 수산시장처럼 아예 장식을 해서 매장에서 팔고 있고 막 그런 어, 낚시할 때 쓰는 찌 같은 가짜 생선, 전복 모양 어, 물총, 뭐 이런 되게 독특한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팔아서 어, 저도 그 굴이 그려진 불랑의 티셔츠를 누가 입고 다니는 걸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매장을 구경하러 갔다가 저도 하나를 음, 사왔는데 다음에 음. 통영 갈 때 입으려고 아껴두고 있습니다.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통영의 매력들을 또 한번 쫙 풀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통영에서 내가 고른 원픽을 언급하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음, 저는 미륵산입니다. 음, 통영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산이 아마 미륵산일 거예요. 미륵산은 미륵도에 있는 산인데 사실 미륵도는 지금은 다리로 연결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그냥 내륙 개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미륵도의 가운데에 있는 산입니다. 음, 여기가 통영 케이블카의 정상이 닿는 곳이 미륵산의 정상이어가지고 사실 음,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이왕이면 산을 타고 올라가는 걸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높은 산이 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숲길이 굉장히 깊고 울창해가지고 저는 비 온 날 오후에 올라갔는데도 좀 미끄럽긴 했지만 햇빛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좋았고 이 정상에 올라가는 동안에는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딱 올라서면 사방으로 통영의 바다와 다양한 섬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제일 통영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미륵산 정상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음. 아, 정말, 정말 샌님이 많이 바뀌었구나. 샌님이 등산을 해서 올라가는 코스를, 추천을 다 합니다, 여러분. 감개무량합니다, 네. 맞아요. 미륵산, 맞아요. 되게 유명하죠. 음. 근데 저는 당연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샌님이 등산을 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니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좀 낮은 데부터 가는 1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로 갔는데, 음. 30분이 안 걸리는? 그냥 거의 중턱에 있는 절까지 차를 타고 간 다음에 거기서 등반하는 코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것도 괜찮은 네.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괜찮고, 저는 아예 1시간을 올라가서 내려올 때 편도로 케이블카를 탔어요. 아, 그런 방법도 맞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어, 내려오면서 느낀 건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그 감동이 안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올라가는 내내 그 바다를 보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갑자기 확 그러네. 펼쳐지는 느낌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음, 그래서 어, 추천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코스까지 완벽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영의 원픽은 국제음악당이에요. 음, 당연히 음악 들으러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국제음악당에서 당연히 되게 다 엄청 좋은 공연만 하고 되게 유명한 공연만 하고 이래가지고, 티켓을 구하는 게 진짜 별따기라고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음악을 들으러 가진 못해도, 그것 말고도 건물도 되게 예쁘다고 들었고, 풍경도 되게 좋다고 들어가지고, 산책하기도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통영에 가고 싶은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제음악당 저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맞아요. 저는 국제음악당에 다른 일로 갔었는데 음, 공연을 안 봐도 일단 그냥 그 장소가 굉장히 좋고요. 뷰도 진짜 맞아요. 좋고 맞아요. 건물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랑 좀 워낙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건데, 음, 음, 그 뭐, 조성진 피아니스트라든지 이런 정말 맞아요. 유명한 그 연주자분들이 오시는 공연은 당연히 티켓 음, 구하기가 진짜 힘든데, 그 음. 외에도 되게 작은 공연들을 많이 한대요. 유명하지 않은 음악가분들이 오는 공연도 많아가지고, 뭐 이런 어, 그냥 지자체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협연들은 표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런 공연들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음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막 연주자들도 되게 여기서 연주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맞아요. 다음에 한번 꼭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 그래가지고 되게 훌륭하게 지어진 음악당이라고 저도 들어서 그래서 되게 음, 유명한 공연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음, 아니군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좋습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기간이 겹치면 음악까지 꼭 음,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통영의 디저트는 박경리 작가의 소설 김약국의 딸들입니다. 음, 박경리 작가 하면 사실 토지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맞아요. 20권짜리 대하소설인 토지가 사실 박경리 작가의 대표작이죠. 음, 근데 이 소설과 같이 좀 잘 알려진 소설 중 하나가 김약국의 딸들인데, 음, 이 소설이 사실 통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음, 통영 여행을 앞두고 계시거나 여행 중에 읽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음, 통영의 한 집안 딸들의 이야기인데요. 5 딸들의 이야기가 이 소설 내내 펼쳐져요. 그래서 음, 이
김약국이라고 불리는 이 가장이 태어나게 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가족과 딸들의 일대기를 사회의 변화, 일제강점기 이런 시기 변화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 안에 그 통영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정서나 이런 게 되게 잘 담겨 있어가지고 읽다 보면 약간 통영 골목이나 바다나 이런 게 좀 잘 그려지거나 상상이 되거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추천하고 싶었고, 실제로 이거 김약국의 딸들의 뭐 어떤 인물의 집 배경이다 이런 것들이 골목에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꽤 많아가지고 좀 보물찾기 하는 느낌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은 또 단권이어가지고 토지를 여행을 앞두고 읽을 수는 없는 분량인데 요건 그냥 한 권이니까 부담 없이 좀 읽고 가시기도 되게 좋고 여행 전에 읽으셔도 좋고 다녀온 후에 읽으셔도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통영에 가서 토지를 다 못 읽고 와서 아쉽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통영 사시는 지인분들이 토지보다는 김약국의 딸들을 읽어보는 게 더 통영 여행할 땐 좋다 해가지고 통영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거든요. 네, 되게 소설 속 장소들을 매일 보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 뭐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게 일정이 좀 짧다 하시면 그 통영 안에 있는 봄날의 책방이나 이런 서점들에서 사서 읽으시면 또 되게 특별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통영이라는 도시가 왜 이렇게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예술가들을 배출했는지 이 소설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통영에 좀 관심이 생기셨고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떠나시면 어떨까 하면서 추천을 해봅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학창시절에 본 것 같은데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네요. 네, 박경린 작가님 소설은 이 시대를 그 시대를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당연히 되게 몰입감도 되게 좋고 뭔가 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통영에 있을 때 읽어보면 감회가 새롭겠다 싶고 이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쌤님이 통영에 대해서 글 쓰잖아요. 글 쓸 거잖아요. 그 글이 굉장히 통영의 많은 매력을 담고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통영에 되게 관심 갖게 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주 통영에 대한 애정이 뿜뿜 느껴졌어요. 좋습니다. 네, 오늘 통영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점점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죠. 그 휴가나 여행 제일 많이 떠나시는 7말 8초가 다가오고 있는데 교통체증도 그렇고 비싼 요금 걱정도 그렇고 참 걱정은 많겠지만 또 바다에서의 피서를 또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얘기했던 통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 저희가 나눈 새롭고 다양한 통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음 한 주도 새로운 경험 또는 새로운 즐거움을 좀 발견해 보시고 더위를 그 힘으로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